한국의 희망과 함께! 새로운 선택과 함께! 미래의 연합과 함께! 새로운 미래와 함께!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와 대한민국과 함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이번 총선에 승리로 이기겠습니다. 종이날배 등장. 누구? 여기서는 얼굴이 명함이어서 얼굴 없는 정치인은 홀대받게 돼 있어. 다음. 여기도 TV. 여기도 TV. TV는 존나 많네. 어차. 무대의 내일 8시 촬영할 때 제가 역을 실력으로 오늘보다 나은이라고 지금 강원도 여러분들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진짜 정치, 국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런 정치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음 한가득 담아 절이 되고 그 물이 모여 아주 큰 파도가 되어 기존의 낡고 낡은 바위를 부수고 새로운 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대표적 네, 본행사전 일부 본회의에서 개혁신당 초대 당대표가 선출됐는데요. 초대 당대표를 맡게 되신 이준석 당대표를 모시고 수락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객석에 계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시청을 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지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오늘 이 국회 대회의실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국회 회관의 그 회랑까지 다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사실 다들 조마조마하셨죠? 이게 창당 사람이 안 모일 것이다, 돈이 없을 것이다, 창당 못할 것이다, 컨테이너 놓고 하는 거 아니냐, 다 거쳐가지고 이제는 조금은 부끄러운지를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창당 과정 동안 성공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온 3명의 창당준비위원장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이기인, 허은아, 천하람, 이 3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개혁신당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 27일 날 탈당을 선언했으니까요. 24일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에 연말연시가 끼어있고 이 정도 속도면은 정말 엄청난 속도로 우리는 이것을 해낸 것입니다. 사실 차체 크기는 조금 작아졌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당을 이끈다는 것의 그 무게에 대한 고민은 이미 다 했습니다. 충분히 경험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키를 건네받는 이 차는 예전에 제가 몰아보던 차와 아주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아마 파워핸들이 없어가지고 방향을 바꾸려 그러면은 조금 더 큰 완력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몰아보면 수동 변속기가 달려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꿀렁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꺼이 여러분이 명령해 주신 대로 이 키를 받아들겠습니다. 이 차에 55,000명의 자발적인 당원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창의적인 활동으로 이 차의 엔진이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에 탑승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을 태우고 이 차 아주 단단한 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속에 달궈진 철을 넣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대한민국의 기회에 만약 지금까지 담궈진 저에게 더 강한 담금질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불 속으로 뛰어들고 더 인고한 다음에 물속에 담가지는 과정을 반복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을 사회개혁의 길로 이끌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태도 엄마의 자세로 이제 시작입니다. 개혁은 바뀌지 않으려는 관성과의 다툼입니다. 그래서 그 관성을 이겨내지 못했던 그 앞에 많은 개혁의 기수들이 지금까지 차례로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개혁을 통해서 반대로 개혁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정작 본인들이 누리게 될 변화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 바우처와 할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와 반대 관점에서
대한노인회장께서 하시는 천안에 지하철 타고 가서 소주 한잔하고 돌아오는 행복을 뺏지 말아달라는 그 부탁, 누리던 것을 왜 뺏어가냐는 관성의 측면에서 저는 완벽하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간다고 해서 그런 주장에 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사는 어느 할머니는 장에 나가서 하루에 나물 팔아서 5만원씩 버시면서 오며 가며 버스비로 왕복 3,000원씩,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시고 오늘도 집을 나서실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고단한 삶을 사시면서도 과거 못 먹고 못 살던 50년 전의 삶을 생각하며 살기 좋아졌다고 순박하게 웃으시면서 살아가십니다. 저는 지방을 돌 때마다 그런 아픈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할머니가 제 할머니가 아니라도 저는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분이 받는 불공정한 처우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고, 그래서 창당을 합니다. 대도시권에 역세권에 거주하시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혜택이 없었지만, 개혁신당의 교통바우처와 할인정책으로 어쩌면 더 저렴하게 편하게 이동하게 되실 반성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선거 결과와 별도로 측정되는 우리의 성과일 것입니다. 정책으로 교통복지의 불균형 문제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그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탈해로 얽혀있는 연금개혁, 국방개혁과 같은 중요한 과제를 완수하는 것은 요원할 것입니다. 앞으로 누군가에게 월 연금을 깎고 그 대신 어떻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할 것이냐라는 난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시험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미 출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정치하는 동안에만은 이 문제가 터지질 바라지 않는 그런 정치적 자세로 일관해온 정치인들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치권에서 내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힘주어 개혁을 강조하는 그런 이유는 정치, 사회, 문화 개혁의 기회는 잘 정립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4년마다 또는 5년마다 한 번씩 서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총선이 되었을 때 44살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30%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이번 유호정 의원과 새로운 선택에서 최근에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를 꺼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서로 간의 창당 실무가 바빠 정확히 어떤 취지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하셨는지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방침을 곧 국민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 당원들 불안하시죠? 여러분은 지금 조마조마하시지만 저는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이제 무엇이 과연 발표될까에 대한 오늘 이후 상대 정당의 두려움과 궁금함은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양대 정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힘을 모아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뜻을 모으기 전까지 이번 선거를 이재명과 윤석열의 서로를 악당으로 하는 빌런 대결로 한다면 된다는 그런 안일함 속에서 준비해오던 그들에게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진정으로 정치에서 다루기를 기대했던 논제들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단계에 내몰린 지금 시급한 개혁과제 앞에 서서 매번 혐오니 갈라치기니 싹수론이니 덧붙이면서 인신공격으로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맞설 시간이 왔습니다. 빠르게 우리는 이제 육상 경기에서 달려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 경기장에 망건에 갓 쓰고 도포 입고 집신 쓰고 나타났습니다. 그 채로 육상 경기장에 나타난 그들은 이 경기가 바로 개혁 경쟁의 달리기임을 모르고 되겠습니까? 그들의 룰이 아니라 우리 개혁신당이 설정하는 개혁 경쟁의 룰로서 이번 총선을 치러내겠습니다, 여러분! 연금 개혁을 하다가 시위대에 둘러싸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하르츠 개혁을 주도하다가 17년 동안 정권을 잃었던 슈레더 총리의 기억이 저에게는 참 용기 있는 지도자들로 기억되고 우리는 저것보다 더 나은 개혁을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다가왔을 때 대한민국의 양대 정당은 우리도 섣불리 개혁하다가 정권을 잃으면 안 되겠다라는 대중영합주의로 자리하게 된 것이 아닌지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유럽병과 맞서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안마르슈와 같은 모습으로 정치를 바꿔나갈 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개혁의 길을 선도하고 앞장서 나갈 때 대한민국이 과거 동아시아에서 빛나는 민주주의의 선진국이 된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개혁의 선진국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쟁이 자리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내가 태극기를 머리에 들고 머리에 붙이고 시위에 나간다고 해서 내가 애국자요 하는 우월감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 과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30년 전에 독재와 싸웠던 그 훈장한 정치를 가벼운 선악의 구도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개혁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우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 2011년 12월 27일 제가 정치를 시작하던 날 우는 게 좀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비대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용도 잘 모르고 다만 국민들이 정말 잘했어 그러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아직도 저는 의심합니다. 누군가가 소리내어서 잘못된 것을 말했을 때 그 당시 73살이셨던 김종인 위원장처럼 후배를 격려할 수 있는 분이 없다면 아마 그 안에서 새로운 싹은 트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다음 비대위 회의에서 저희가 의결했던 안건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잘못되었음을 압니다. 그런데 돌고 돌아서 정택은 선배가 저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에 함께하게 된 것,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화였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환영합니다. 정택은 선배. 받고 어쩌면 저 대구광역시 북구 출신의 대구 아재가 민주당까지 가서 고생하시고 이제 또 불합리한 일을 당하시고 더 용기를 내서 이제 새로운 길을 하는 우리 조홍천 의원님, 항상 감사하고 환영하고 조홍천 의원님의 용기를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말 저희 어머니와 이름이 같으신 양양자 의원님, 우리는 이런 운명이라서 각자 당색을 오렌지색으로 골랐나 봅니다. 누군가는 제주항공 같다고 하겠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비슷했기 때문에, 감각이 비슷했기 때문에 같은 색깔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태섭 의원님,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몇 번이나 대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름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다름을 얘기하는 중에 제가 또 용기를 얻었던 거는, 금태섭 의원님과 함께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비빔밥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비빔밥의 테두리를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님, 항상 저와 다른 관점을 제시해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 동안 먼저 전화주셔가지고 후배를 격려해주셨던 모습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포항에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예. 어느 귀신 잡는 해병대원보다 더 용감하게 명예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용기 있는 아들을 두신, 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서 불공을 들이고 계신 김봉순 여사님께 다시 한번 저희도 용기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개혁신당의 당대표로서 말씀드립니다. 55,000명의 개혁신당 당원 여러분, 우리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적어도 우리보다 용기 있게 싸우는 박정훈 대령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누군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와 최대한 먼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편 방송에 가서 하루하루 떠들어대는 걸 보면서 그 시간을 감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칼만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섰다. 그게 바로 개혁신당 아닙니까, 여러분? 단순히 사교육 격차를 때려잡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조를 어떻게 맛깔나게 때려잡느냐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더 고용이 촉진되는 그런 개혁이 바로 우리의 노동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개혁이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것이고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정치를 얼마나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 12년쯤 걸리니까 집권 여당 대표 할 수 있겠더라고요. 10년 정도 있으면은 한 30년쯤 진정성을 갖고 우리 모두가 어디에 몰두하면은 대한민국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종인 위원장께서 90살이 되시기 전에 그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하람 위원장이 창당이 되는 와중에 저한테 한번 툴툴거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천하람 위원장의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예, 아버지가 정치하는 것이 꼭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이기인 의원이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면은 내일을 큰 소리로 외쳐주시고 개혁을 외치면은 신당을 외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뭘 외치던지 간에 함께를 외쳐주십시오. 오늘보다 나은 개혁 한국의 희망과 새로운 선택과 미래의 연합과 대한민국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네, 그럼 이 기세를 몰아 이준석 개혁신당 강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강기는 천하람 최고위원이자 본회의 임시의장께서 이준석 당대표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와 환호로 개혁신당 강기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내빈 여러분,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신당이 지금 지지율 변동이 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당이 가장 도움을 필요하는 곳에 전략적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쿠키뉴스 윤상호 기자입니다. 네. 창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여야가 공천하고 관련해서 도덕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개혁신당에서는 이제 후보한테 음주운전, 절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다른 당에 있을 때도 공천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공천자를 두 번 검증하게 되는, 사실상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가 두 번 검증하게 되는 지역구 선거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기준을 조금은 유도리 있게 가져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비례대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당의 명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당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엄격한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상황이나 경기를 파악해보고 개별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창당 축하드립니다. 경인일보 권신정 기자라고 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중에 외빈을 가리키시면서 개혁신당이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양당 정치 비겁함의 대가라고 비판을 하셨고요. 예. 망건갓 같은 이렇게 구태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개혁신당의 룰로서 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신당의 이름을 한국의 희망, 새로운 선택, 미래대연합, 새로운 미래 순으로 밝히셨는데 예. 이게 혹시 합당 같이 텐트를 꾸릴 수 있는 순서일까요? 한국의 희망의 양양자 대표님 먼저 지목했던 거는 옷 색깔이 너무 튀어서 그냥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그리고 당명이 워낙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제 호명한 것이고, 순서나 아니면은 뭐 친밀도 등의 별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가 언론에 다양한 기사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지금 빅텐트라고 이야기되는 제3지대에 구성하는 그런 지도자들과는 아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견상에 저희가 이견이 노출되는 것이 실제 논의의 어떤 장애물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외빈을 가리키면서 이게 뭐 비겁 판매의 대가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양당을 가리키면서 한 거라는 거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예. 또 혹시 좀 예. 예. 예, SBS 김학규입니다. 도 당의 선명성, 아까는 제가 새로운 선택의 여성징병제 논의 같은 경우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다시는 대한민국의 총선이 이재명이 나빠요, 윤석열이 나빠요의 선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번외편으로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가 나빠요를 하려는 것 같은데 그건 제발 사법부에 가져가시라. 예, 저는 솔직히 명품백과 초밥이 붙으면 누가 이길지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은 철저하게 회피하는 제3지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뉴시스 지층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저희가 뭐 돈을 안 쓰기 위해서 다 받을 것 같더니만은 특이한 지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민주당과 국민이 가리지 않고 이렇게 지지층이 흡수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대표로 일부 화백이 하신다 우리 민정부 정부의 정부께서는 또 모친 그리고 앞에 보시고 보니까 잠시 2년 전의 기억이 떠올라서 이렇게 정도로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한테 모델이 될 수 있는 창당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뭐였죠? 하나? 위성정당. 위성정당.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들께 이건 공지사항을 알려드려도 될 건데요. 위성정당을 지난번에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을 때 미래한국당의 기호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20명 정도의 낙천자를 미래한국당으로 보내가지고
대표로 기호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을 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중에 최소 20명은 낙선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생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한번 국민들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성정당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에 소속된 영입인사나 비례대표 후보가 사실상 본체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그런 선거법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한계점 많이 노출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은 그런 한계점을 노출시키면서 위성정당을 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또 질문. 네, 이투데이 이남희입니다. 이제 창당을 했고 그러면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3지대 빅텐트 관련해서 정책적 성명성이 그러면 다르면 일부는 함께하고 일부와는 같이 못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것의 선택권이 저희에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연대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과 불편함을 모두 감수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 다만 저희가 다소 경계하는 것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자리를 놓고 상대 정당에서 이미 뭔가 약속해 놓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틀 안에서도 그것을 주장하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단언코 거부할 것이다.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공천 제도나 아니면은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문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한다면은 공정한 경쟁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룰에 의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정치 세력 간의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기참여했던 세력 내에서의 어떤 확약을 바탕으로 그 계약서를 들이미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예, YTN 박홍렬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그 제3지대 빅텐트 구축 관련해서 이 총선에서 좀 유의미한 성과 내기 위해서 혹시 골든타임이 있다면 언제로 보시는지를 하나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최근 여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공천이라든지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약간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엇박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이준석이 하자고 했던 것의 부분 집합보다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10월 달에 강서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때 그 당 일수만큼 의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로써 총선이 약 80여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그런 결심을 하시면은 80석 정도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도대체 누가 내부 총질러였던 것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예.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는 지적밖에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내부 총질러였다면은 지금 니네가 다 내부 총질러잖아 이 자식들아 이렇게 먹이고 싶구나 지금. 부끄러우면 손을 가슴에 얹어놓고 결국 남는 것은 권력욕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자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우려스러운 일들을 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 그리고 대통령께서 통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지적, 그 지적 말고 무엇이 내부 총질이었습니까? 예. 제가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자리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안에서 다른 의견 또는 옳은 의견을 내부 총질로 몰고 그것에 기반해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골든타임이요? 빅텐트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네, 사실 제 정당이 지금 창당을 기획하고 있고 그 창당 과정이 설등과
겹쳐서 아주 순탄하진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정당이 만약에 창당을 한다고 했을 때 창당 다음 날에 합당하자고 하는 것도 그 당의 구성원들한테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우리도 할 수 있어지게 창당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도 할 수 있어를 너무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만 그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개혁신당은 김용남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요. 부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박경광입니다. 그 대표님 선거 전략으로 세대포 이론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연령층에 좀 비중을 두고 계신지 궁금한데, 그 수락 연설에서 노인 지하철 모임 승차 관련해서 얘기를 좀 비중 있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개혁신당의 당원 비중이 40, 50대에서 크게 좀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세대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의 체질을 개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2021년에 단기 전략으로 우선 등장했던 그런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고른 세대별 지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포 이론이 모든 상황에서의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세대포 이론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대포 이론을 쓰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세대라는 구분보다는 개혁성을 기준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 성향이 강한 국민들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금기를 건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움직임에 대해서 또 뭐 갈라치기다 무슨 뭐 이런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전장현 사태에 대한 그 당시에 제 대응을 보면은 저는 그때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문화 자체는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에 대해 가지고 장애인 혐오냐라는 상투적인 반응이 이어졌지만은 지금 와가지고 결국에는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하는 그 시위 양태에 대해 가지고 일반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역이 없는 그런 지적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장현에 대해 가지고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탄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할 능력도 없지만은 그때 제가 오히려 전장현에게 제시했던 것은 토론을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편 방송국에서 2회에 걸쳐 가지고 박경석 대표와 토론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것이 대한민국의 갈등 해소에 최적화되고 가장 평화롭고 무엇보다도 가장 속도감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다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금 전에 언급하셨던 박수영 언급하셨던 그 노인 무임승 사건에 대해서도 대한노인회 회장님, 뭐 김호일 회장님 제가 평소에 잘 모시던 분인데 다소간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그 단신 처리된 문구를 보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대한노인회가 생각하는 그렇다면은 교통복지 개선안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100% 옳다고 저희가 받아들일 건 아니겠지만 또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당연히 그 전장현과의 선례를 보더라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좀 이게 왜 저 혼자 해야 되는 과정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정당이 용기를 가지고 금기시되던 영역에서 사회 개혁을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분만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CBS 김명지입니다. 아까 그 여러 당과 함께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나왔던 그 비례대표 공천은 별도로 한다는 식의 느슨한 연대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아까 박종훈 대령 어머니 문자 언급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개혁신당을 하면서 개혁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 이유가, 제가 사실 저는 박정훈 대령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와는 더더욱 일면식이었고 근래 연락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때로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박정훈 대령이 당하고 있는 그 처사가 가혹할 뿐더러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몇 번 방송에서 언급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기자회견도 참석하고 이렇게 했던 행동들 당연히 그 박정훈 대령과 가족들이 그걸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반대로 그를 통해 가지고 박정훈 대령의 가족이 저에게 감사함을 표하셨고 그걸 넘어가지고 개혁신당이 가는 길에 대해 가지고 공감을 보여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개혁신당이 그런 용감한 어떤 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또 앞으로 계속 관심을 보이고 지금 제 이메일함을 열어보면은 사실 개혁신당이 출범한 지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전세 사기에서 아직까지 구제되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불완전한 ELS 상품 판매를 통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 가지고 또 군 복무 중에 최상병 같이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사고를 입었는데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 가지고 호소하시는 분들 이분들 하나하나 개혁신당이 의석이 늘어날 때마다 더 빠르게 챙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저는 기대하고요. 비례대표 공천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제시했던 것이 세 가지의 통합 방법론에 대한 것이었고 그게 언론의 가운데 단계가 많이 부각되어 가지고 이제 민감하게 다른 주체들이 반응하는 것 같은데 원래 정당 간의 연대나 아니면 선거를 앞두는 그런 움직임은 과거 2012년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했던 그런 지역구 후보를 갈라서내는 선거 연대 방식이 우선 가장 약한 단계의 그런 연대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이 약 10여 개의 지역구를 할당받아가지고 선거에 참여했었는데 그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시도되지 않았는데 지역구 후보는 유권자의 혼란을 없게 하기 위해서 단일 기호를 받아서 나가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각자 아까 말했던 비빔밥론에 따르면은 선명성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의 정책을 보고 유권자들이 투표해 주시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선명성을 만약에 지켜야겠다고 판단한다면은 저는 비례대표는 다르게 선출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금태섭 의원과 제가 상의할 때 금태섭 의원은 젠더 이슈에 대해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태섭 의원께서 추천하시는 새로운 선택 출신 후보와 저희 개혁신당에서 활동해온 후보가 한 명부에 혼재되어 있으면은 젠더 이슈에 대한 특정 유권자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강령과 동질성에 합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국민의 열망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합쳐가지고 혼란 없이 개혁을 수행하는 것이 낫다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으면은 합당된 형태로 소위 말하는 대동소이의 관점으로 작은 차이에 따른 손실을 무릅쓰고 저희가 통합 명분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선호를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 세력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방법이 도출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이준석 당대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